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연중 최고점까지 또 경신을 하면서 내내 달린 시장이었다 보니까 좀 숨이 찼는지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연이틀 약세였고 특히나 어제는 반도체주까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주죠.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앞둔 PC 경계감까지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코스피에서 외국인 그래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환율이 1,347원까지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관도 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어제 전거래일 대비 0.07% 하락세 보여줬지만 이 정도면 하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쉬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755선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외국인만 덜어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도 속에서 자리 잡았던 바이오 종목 두 가지가 알테오젠과 HLB였습니다. 특히 알테오젠이 블록딜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아주 흔들림이 정말 거셌는데 요즘 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정말 이렇게 흔들림 나올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하죠. 이럴 때가 매수 기회일까 하는 고민 정말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전략적인 수립 든든하게 도와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 0.53% 마이너스 보였고요. 911선에 마감했는데 요즘 좀 보면 900선 위에서 계속 거래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지수 봤고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 한번 보도록 하죠. 저 PBR 주가 시세는 좀 아쉽긴 했는데 기관, 신한지주, 외국인 삼성물산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담는다는 점 포인트 보셔야겠습니다. 외국인에서는 KB금융, 하나금융지주도 계속 담았거든요.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주목한 곳은 단연 반도체죠. 외국인 가장 많이 담은 쪽이 SK하이닉스입니다. 또 SK하이닉스에 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HBM 대장격 종목으로 불리는 종목 계속 또 거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또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기관에서는 뿐만 아니라 예스티 그리고 테크윙에도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에도 계속해서 수급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성장으로 전력난에 관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진전기는 또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LS그룹도 좋은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도 동반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립니다. 여기에다가 하이브는 유니버설 뮤직과의 이슈 있었습니다. 수급 연속성과 함께 오늘 장중 시세도 굉장히 좋았고 JYP 엔터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낙폭과대 영역에 수급 물줄기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행여나 오늘장 같은 이런 쉬어감이 지금부터 시작일 거라면 소외주에 대한 시선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당제약은 오늘 그래도 코스닥의 낙폭을 좀 하단 제한해주는 천당에 그래도 좀 하단을 제한해주는 천당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연 코스닥의 지수를 천당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도 추후의 시세는 이슈의 연속성과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체크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극심해지고 있죠. 그만큼 종목별 대응 전략 너무나도 중요하고 난이도가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 전략 세세하게 세워보시죠. 생방송 중에 가격 전략도 세워드릴 겁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인사이트도 장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투자 조언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팍스탁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을
때리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10만 전자, 22만 닉스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엔비디아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2%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국내장도 흔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있었죠. SK하이닉스가 40억 달러를 들여서 첨단 패키징 공장 신설한다라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가동은 2028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다양한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호재를 꺼내놨습니다. 반도체 학회인 mem콘 2024에 참석을 해서 CXL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그리고 고성능 고용량을 자랑하는 HBM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면서 8만 전자를 뚫어내지 못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고점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물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량 출회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가 바로 삼성전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 향, SK하이닉스 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계시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약바이오 지금이라도입니다. 6개월간 무려 5배가 올랐던 알테오젠 오늘 10%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의 부인인 전체 발행 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160만 주를 블록딜한다라는 이슈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사실 오늘 곧바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량 매각을 결정했다라고 해명을 내놨지만 낙폭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호재는 남아있죠. 4월에는 미국 암연구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6월에는 종양학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 호재도 있어요. 5월에 HLB의 리보세라닙이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서 현지 시간 25일 미국의 자회사가 FDA와 파이널 리뷰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청문회를 가지는데 이건 역시도 생략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HLB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가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허가 기대감도 조금 더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 매수를 해도 될 종목이 지금이라도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발을 멋있게 하셨나 봐요. 네, 멋있겠습니다. 스타일링도 굉장히 멋있게 하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어젯밤 미증시 하락으로 좀 마음고생을 하셨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뭐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뭐 HLB나 알테오젠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신한지주가 대표적으로 인 종목이었는데 오늘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에서 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청자분들한테는 고민거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봤을 때는 한 번에 시장이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제약바이오가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보다는 제약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어떻게 보면 강펀치 키워드 이걸 하나하나 짜집으면서 다 지켜볼 생각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장중에 그동안 가던 섹터 그리고 가던 종목들 안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아마 좀 심상 철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쌓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계속 주도하던 바이오주였는데 오늘 좀 큰 흔들림 나오는 걸 보면서 또 오히려 또 기회일까라는 고민도 쌓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장중 전략이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노란톡방 문 열어뒀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고 또 생성되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에 또 저희가 종목 전략도 세세하게 세워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잡아주셨는데 어떤 키워드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10만 전자, 22만 닉스 이렇게 주셨는데 이 정도면 정말 코스피 3천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네, 코스피 3천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2차 전지도 못 올렸던 부분을 어떻게 다시 반도체가 이끌어 올리면서 코스피를 올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참 기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엔비디아 상승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 AI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왜 쉬어갔을까요, 미국장이? 네, 또 특히 반도체가? 엔비디아도 별다른 이슈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높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쉬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수급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급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적당히 쉬어가는 모습세가 저는 좀 더 건전한 조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본다면 마이너스 2%대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주주총회에서 긍정적인 AI 반도체 관련 언급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섭지 않다. 미국은 어떻게 본다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줘도 우리나라 아직 SK하이닉스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 초반부터 강세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8만 원대를 돌파해주는 모습가 나왔는데 아직도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부분이지 않나. 그 부분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꾸 이 가격을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이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제 지인 얘긴데 자기가 네? 오늘 전화 오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서 삼성전자 다 팔고 하이닉스를 샀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금놈에 8만 원 진짜 더럽게 못 간다고. 근데 저한테 욕을 하면서 네. 너무 후회가 된다. 저는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하이닉스가 더 낫다. 삼성전자보다.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냐라고 본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둘 다 반도체를 주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큰 틀로 본자라고 한다면 핸드폰, 가전, 디스플레이 각종 부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 IT 업체라고 보는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로만 집중돼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지금 반도체 랠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수혜가 더 예상된다라고 재료가 많은 거보다 오히려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도 보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아이폰이 매출적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 반사 이익이 되고 있냐?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 핸드폰 기업들이 좀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본다면 핸드폰이 가장 많이 팔려야 가장 이득을 많이 봅니다. 왜냐면 자기네 부품을 써서 제일 완전체로 나갔을 때 그때 영업이익이 제일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보다 어떻게 본다면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쪽으로 치중됐던 부분이 좀 더 집중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반도체 랠리가 나올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장의 반도체 쉬어감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상승 추세가 더 강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만 해도 SK하이닉스의 단독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18만 닉스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또 마감을 했는데 또 자료에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미국의 공장 계획, 설립 계획이 네. 있는데 이게 또 처음에는 공식적인 소식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기대감을 좀 확실하게 얹어봐도 될 부분일까요? 이제 거의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8년도에 가동 계획이 있는데 이거가 보면서 느꼈던 게 저는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한 게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건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검을 빼들렸지 않나. 우리나라 짓는 것보다 미국이 짓는 게 더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28년이면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국 쪽으로 치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 부분에 더 기대감을 실어보도록 할게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삼성전자보단 SK하이닉스에 더 기대감을 실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좀 극단적으로 보자면. 네,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아빠고, SK하이닉스는 엄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엄마가 더 좋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한 표를 주지 않을까. 지금 TV 보시는 아빠분이 좀 섭섭해하시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말했다시피 좀 다대자능한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는 좀 더 집중된 반도체 쪽으로 집중된 이런 부분이 좀 더 HBM도 시장을 선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따라가면서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가 더 10만 전자, 22만 닉스 뭐가 먼저 갈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하이닉스가 먼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이런 고민들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집중력이 있는 SK하이닉스의 기대감을 걸어보자라고 또 코멘트 주셨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죠. 왜냐면 이 HBM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페타시스는 왜 도대체 안 가냐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갔어요. 네, 오늘. 이게 근데 단순히 한미 반도체가 이제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단순 순환매일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안 갔어서 기술적 반등으로 그냥 잠깐 오른 걸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장중에 많이 올라졌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오늘 갖고 올까 말까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요? 네. 근데 나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거의 오늘 신고가까지 찍어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느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한미 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종목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스페타시스도 어떻게 보면 그 한 축을 담당하면서 올라가줬던 보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시장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1분기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1분기가 끝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4월 때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5월 달부터 이제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이 밸류업이 뭐냐? 흔히 말하면은 니네 돈 잘 벌고 있고 니네 회사 가치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안 좋아. 이런 회사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아낌없이 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하라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본다라면은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보다는 실적이 있는 종목들이 제일 중요한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재작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화끈하게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이런 프로그램에 맞춰서 주주 친화 정책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들은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섹터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이번 분기
1분기가 실적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제가 또 FOMC 이후에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다, 실적 시즌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또 반도체와 함께 지켜볼 것들, 반도체 안에서 턴어라운드 할 종목들 무엇일지 또 옥석 가리기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장 이수페타시스가 VI까지 발동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장중에 이렇게 그 종목이 급등할 때 이 종목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돼? 라는 고민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 장중에 가져가셔야 될 대응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이 정말 세세하게 터치해 드릴 거니까 함께 전략 꾸려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링크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이렇게 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도 다뤄보죠. 두 번째도 역시나 시장에서 또 아주 힙한 키워드죠. 제약바이오, 지금이라도 봐야 하나요? 인데 3월에 정말 큰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테오젠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또 블록딜 이슈 때문에 오늘 정말 흔들림이 컸는데 제가 아까 시황을 정리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정말 오늘 정말 고민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삼천당 제약이 며칠 전에 그 독점 공급 계약 소식을 내기 전에 급락세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와도 좀 결부를 해서 오히려 또 정말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도 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 알테오젠이 떨어졌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 갖고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주주 블록딜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본다면 좀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 블록딜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좀 싼 가격에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물량을 한 번에 받아가는 부분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하는데 뉴스에서는 너무 싼 가격에 블록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적당한 가격에 블록딜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더 지금 가격대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조정이 들어왔으면 더 좋다. 바로 하락이 나온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본다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지는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도 훈풍이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하락하면서 HLB도 어떻게 특별한 이슈가 없었는데 이렇게 큰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제약바이오로 봤을 때 이 두 종목만 하락세가 컸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타격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섹터, 제약바이오 섹터는 어떻게 보면 큰 섹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개별 우리가 이슈가 있으면 올라가고 이슈가 없으면 떨어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알테오젠과 HLB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하락 때문에 HLB도 동반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보유자 분들의 전략을 좀 챙겨드린다면 네. 그냥 계속 보유하면 된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까지도 맑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슈가 많습니다. 네, 워낙 이슈가 좋습니다. 많아요. 4월 달에는 미국 암압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여기서 수주나 이런 부분이 계약 체결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5월 16일 날 미국 FDA에서 HLB 리보세라믹 허가 여부 결정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발표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까지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제약바이오를 바라볼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힘들지 HLB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국내 첫
네, 국내 첫 항암 치료제입니다. 항암 치료제 국내 첫 개발을 하는 건데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차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좀 더 맑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에 관한 의견 또 신중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유자에 관한 의견도 긍정적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신규로 이제 진입하실 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궁금해요. 지금이라도 네. 라고 이제 지금이라도 또 강펀치 키워드를 주셨으니까 그럼 네. 지금이라도 이 뒤에 괄호는 어떻게 답변을 주실까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제약바이오의 상승세를 나타냈던 건 HLB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끝난다라고 해도 HLB가 마지막에 끝나지 않을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누가 뭐래도 대장주는 HLB가 달려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강력한 호재를 갖고 있는 것 또한 HLB입니다. 많은 시간을 걸려서 어떻게 보면 이번 승인,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 이 HLB를 들고 있던 사람들은 뭐 2, 3년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는 끝까지 왔다. 여기서 이제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진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계속되는 뭐 FDA 승인 관련해 가지고 이슈나 이런 부분이 거의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이게 만약에 10만 원을 깨진다라고 한다면 폭발적인 불안감 때문에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가 기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HLB 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내일까지만 떨어져 줘라. 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내일까지 싶어요. 조정 받으면 네. 지금이라도 HLB 사야 한다. 네,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LB가 또 그룹주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HLB를 꼽으시는 거예요. 네, HLB를 꼽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다른 그룹주들이 되게 많은데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어떻게 본다면 나타날 때 더 많이 나타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정 줄 때 HLB가 제일 많이 조정을 안 줬었는데 오늘 좀 세게 때려 맞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좀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HLB 담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한 번의 조정이 더 있다면 담아갈 기회에 그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내일의 조정도 함께 같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 자리는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과 함께 또 같이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장중의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거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영어 링크 통해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바이오주의 관한 흐름도 꼭 같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워낙 변동성 큰 종목이지만 그만큼 시세도 정말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섹터기도 하잖아요. 함께 또 시세 챙겨가신다면 또 수익 실현까지도 든든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펀치 키워드 2개 챙겨봤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주도 섹터 역할을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전략 수립을 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어제 출연을 해주셨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나오셔서 SK하이닉스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성공적으로 편입이 됐어요. 사실상 너무 고점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했는데 미국 공장 신설로 인해서 오늘 시원한 상승세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효성중공업 오늘 전력 설비 굉장히 좋았잖아요. 장중 10% 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7만 원 목표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이 ISC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가인 98,000원을 정확히 터치하고 조금 꺾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미 이익 실현 후였다는 거, 목표가 달성한 뒤였다는 거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3
시스템 역시도 오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5만 1,000원대에서 거래되기도 했다라는 점 참고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택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짜 주식팀이신데요. 한국 PNC 같은 경우에는 급등 나온 이후에 4거래일 연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 역시나 높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면서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오늘 LS 일렉트릭 전력 설비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중 고점을 높여가면서 10만 원에서 딱 100원 모자란 99,9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 목표가인 10만 1,000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PSP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11시 30분쯤에 손절가인 한 49,000원을 터치하고 바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이정호 멘토님이신데요. LIG 넥스원 정말 무섭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18만 2,900원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전고점인 19만 원대를 뚫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어제 급등 나왔잖아요. 오늘도 고점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조금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추가 전략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쌈장 뽑아볼 차례죠.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쌈장은 이분입니다. 어제 2위였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수익률을 키워주면서 1위 자리 우뚝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1위였던 진짜 주식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게 3위 자리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정호 멘토님 3위였는데 오늘 수익률 키워주면서 2위 자리 지금 37% 수익률 챙겨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쌈장까지 한번 뽑아봤고요. 지금부터 이정호 멘토님이 좋은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너무 극심한 상황에서 종목 전략 정말 든든하게 세워보셔야 하는데요. 그 전략 저희가 지금부터 아주 든든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계속 2위 자리에 계시는 이정호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들여다봐야 할 텐데 2위를 가지는 못하고 계신데 네. 2위, 3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멘토님. 2위도 하셨었나요? 제가 1위... 제 기억에 사라지는 거 보니까 네. 그리 오래 하지 못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1위는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방 내려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저는 딱 제가 좋아하는 포지션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역전은 원래 마지막에 해야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원하는 포지션 딱 2, 3위 자리만 유지하다가 막판에 딱 올라가는 부분이 제일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만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갖고 온 종목은 만족을 못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정도로 좀 괜찮은 종목을 갖고 왔고 너무 오늘 기회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역시 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잖아요. 1위 자리에 오르는 날은 마지막에 또 화려하게 등장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그때까지 또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계의 또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주식 계속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순환매장을 또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또 순환매에 옷을 입을지 정말 궁금한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또 오르는 종목 잡으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속의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은 반도체부터 볼게요. 시그네틱스 가장 아래에 있는 종목부터. 좀 2위 자리에 계시지만 좀 아픈 종목부터 보죠. 지금 12%의 손실이 나고 있어요, 멘토님. 네. 근데 더 아픈 건 이게 오사트 쪽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하나마이크로는 오늘 정말 잘 갔거든요. 네. 근데 이 같은 반 친구인데 왜 이 종목은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단기간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인 가격이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갈 길은 가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한번 올라갈 때마다 시원하게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세를 만족할 수 있는 상승세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상승세가 이제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과 동일하게 더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걱정 안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목요일부터 계속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은 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본다면 21선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거래량이 안 터지는 하락은 뭐다? 약간의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건전한 조정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힘을 못 썼던 부분, 그래도 밑골이 달고 올라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조정이 끝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손절가까지 터치 안 한다고 한다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홀딩 전략을 주셨는데요. 지금의 하락은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또 차트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갈 길을 가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갈 길 가는 길을 또 같이 지켜보면서 기대감까지 얹어보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종목 보죠. 현대임스인데 이 종목은 조선주 말씀해 주시면서 조선주는 현대임스가 상장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금 2%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오늘 방송하는 날 좀 급락이 나왔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본다면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오늘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화요일 날 좀 많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슈나 이런 특별한 부분은 없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하락을 나왔었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가격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리값만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상승세는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입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장기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 누가 봤을 때도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저가권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저가 매수 매력도 있고 지금 자리값만 또 잘 지켜준다면 목표가 달성도 충분하겠다라고 또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2%대 수익도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임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또 바로 위로 올라가 보죠. 나노신 소재인데요. 2차 전지 오늘 일단은 간밤에 또 테슬라는 상승세 가져가면서 테슬라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뭐 니켈 값도 그렇고 여러 요인은 있었던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또 전반적으로 탄력을 가져가진 않거든요. 나노신 소재는 또 어떻게 전략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해드리고 방송에서 말씀해드리고 1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지만 지금은 좀 조정이 오면서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 중에서는 제가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나노신 소재였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 1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까지 기다리고 한다면 한 번에 이 종목도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21선이 깨져서 하락세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인 부분이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지켜보면 좋겠다. 홀딩 전략 역시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주신 종목들 모두 다 계속 신중하게 골라주신 종목인 만큼 여러분 포트 속에서도 지켜보실 만한 종목들입니다. 또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 장중 전략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2위 달리고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또 체크를 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요즘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세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수급도 오늘은 좀 엇갈리긴 했지만 나름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세요? 에코프로도 자체적으로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어떻게 보면 분할 상장, 이전 상장도 네. 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호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좀 더 분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본다면 좀 더 가벼워졌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본다면 에코프로로 계속 에코프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적은 거래량으로 좀 더 들어올리는 부분, 좀 더 가벼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2차 전지 에코프로 종목에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로 넘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 시즌 나오기 전까지는 2차 전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실적 나오고 나서 2차 전지는 좀 더 극명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LNF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전 상장을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세를 받아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같은 추세를 보이진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도 뭐 어떻게 본다라면은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전 상장하는 게 회사 자체적인 호재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주가의 상승을 무조건 하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방향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려서 가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전 상장하니까 무조건 상승 나오고 그거 수익 보고 나와야지 다른 종목 사야지 이런 전략을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 수익보다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전 상장하고 좀 더 빠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그때 맞춰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패시브 자금 관련한 이 수급적인 포인트도 잡아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 이 장중 수급의 흐름에 따른 전략도 또 멘토님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Y랩 볼 건데요. 또 이 종목 혹시나 소외주에 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장세라면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전략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외주는 아니다라고. 아니죠. 근데 섹터군을 좀 봤을 때 이렇게 뭐 웹툰 관련주 혹은 엔터주, 게임주 관련해서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는 아니다라고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Y랩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네이버 주주총회에서도 4개 나왔던 게 네이버 웹툰 상장 관련해가지고 주주들의 원성이 되게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 상장이 미국 상장이 네이버 자체적으로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네이버 웹툰이 아직까지는 실적이 적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주주를 달랬던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네이버 웹툰의 상장 관련해 가지고는 스탠스는 변한 게 없다. 이거는 무조건 상장시킬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곡차곡 가지고 미국 상장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웹툰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만든 웹툰 하나는 어떻게 본다면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릭터 산업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웹툰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AI 열풍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AI 관련해가지고 제일 큰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나 미디어나 이런 부분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 이제 웹툰에 점점점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AI까지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큰 축인 AI까지 접목할 수 있는 웹툰 관련주다 말씀해 주셨고 와이랩 또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신규 편입 종목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1위 자리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아까도 예고를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HPSP입니다. 네. 오, 좀 익숙한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누구나 다 알고 싶지 다 갖고 싶다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본다면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왜 기회냐? 어떻게 본다면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을 저는 61선 부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61선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이 자리를 오늘 찍어주고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갖고 온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갖고 싶은 종목이다. 어떻게 보면 대주주가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원래 단기적인 투자만 하는데 이 종목은 약간 중장기 포지션으로 변경을 하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에서 매각이나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더 주가가 탄력성을 받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또 하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잘 가는데 굳이 매각 안 하고 더 잘 갔을 때 팔라는 전략 이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잘 먹혀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2대 주주로 있는 한미반도체 또한 어떻게 본다면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한 박자 늦게 HPSP가 항상 올라가줬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도 61선 맞고 올라가줬던 모습, 이런 부분이 오늘 3박자로 마저 떨어졌기 때문에 HPSP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던 자리가 왔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리가 어딜지, 그 기다렸던 자리 어딜지 보겠습니다. HPSP 어떤 자리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 부분에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놓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어떻게 본다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이다. 제가 그 손절보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그런 종목들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전 포지션보다는 이 회사, 이 섹터가 아직 살아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해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절자리나 이런 부분은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목표가는 당연히 고점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래서 63,000원 부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손절 가격은 지금 45,000원 부분인데 이 가격대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만약 방송 기간에 아니면 노란톡방에서 만약 45,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코멘트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물량을 더 태우는 게 더 땡큐지 않나. 그만큼 이 회사의 모멘텀, 실적 이런 부분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종목을 그렇게 좋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본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딱 그겁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인데 독점. 네, 맞습니다. 독점. 이 회사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독점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HBM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가면 커갈수록 이 회사 장비를 요구하는 회사들은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HPSP 주셨습니다. 일단 기다린 자리가 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 없이 추가 매수도 계획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과연 손절 없이 또 수익을 내고 계속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을지 꼭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내일장 시초가 매수가로 주셨고 목표가는 63,000원, 손절가 45,000원 이렇게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편입 종목까지 또 지켜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네. 조금 시장이 쉬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쉬었으니까 내일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알테오젠이나 HAB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만약 이 조정이 하루 만에 이 해프닝이었냐,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랠리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 시장 또 멘토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